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밀란 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밀란은 라치오를 상대로 꽤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약체인 프로시노네를 만나서 로테이션을 조금 돌리는 모습이었는데 라우타로와 미키타리안, 차라노글루가 라치오 전에서는 선발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단 라치오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을 텐데 지공을 못하는 팀은 아니지만 공간을 많이 잡는 상황에서 차라노글루의 빌드업과 전환이 팀 공격력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라치오는 3-4-2-1 포메이션으로 미드필더를 충원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측면 수비수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로마뇰리의 이탈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적인 움직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터밀란이 공간을 넓게 쓰는 상황에서 수비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다. 인터밀란이 라치오를 잘 잡아내기도 했고 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팀들을 역습으로 잡아내는 데 강점이 있는 팀이다. 라치오의 미드필더 역량과 3백 전술에 대한 적응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수비적인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 매치업이다. 인터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빌바오 대 세비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바오는 직전 셀타비고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며 패배했다. 코페델레이 우승 후 리그에 돌아온 뒤 정신을 통 못 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측면의 크로스에 의한 공격 루트는 변하지 않았는데 윌리엄스가 이탈한 이후 자리를 잡은 아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파레데스와 알바레스는 3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지만 기다렸던 것 치고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 만큼 홈팬들 앞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세비야는 카디스전 패배로 인해 라리가 잔류 경쟁에 불을 붙였다. 특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많이 보는 팀이면서도 세트피스 수비가 허술의 실점을 허용한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또한 지속된 전술적 실점진에 빠진 것인지 새 포지션을 부여받은 오캄포스와 팀 내 최고 득점자인 엔네세리는 부진한 활약을 보이면서 나란히 팀 내 최저 평점을 받고 말았다. 수비는 괜찮은 모습이지만 라모스와 나바스는 지속된 풀타임 소화로 인해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도 하다. 두 팀의 상황이나 분위기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핵심 1, 2선 자원들이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에 평소 플랜에 에러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지난 5년간 빌바오가 세비야와 홈매치에서 2승 4패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심리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는 리그 막바지 4연승 쾌조를 달리고 있다. 4위 안에 안착하는 것은 확정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2, 3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또한 직전 헤터페전에서 침묵하던 그리즈만이 해트트릭 원맨쇼를 선보이며 살아난 모습을 보였는데 아틀레티코에겐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역습에 관한 문제도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전술로 확실히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꽤나 괜찮은 시즌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오사수나는 4연패 이후 2경기 무승부를 거두며 6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하지만 무승부를 거둔 매치에서 경기력들이 나쁘지 않아 기분 좋은 무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디미르의 복귀가 늦춰지는 상황에서 라울 가르시오와 루벤 가르시아가 지공 상황에서 득점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이다. 부디미르가 이번 경기엔 복귀가 유력하기에 아틀레티코의 세트피스에 곱게 당해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해본다. 결국 오사수나가 꽤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든든한 지원군도 복귀할 예정이라지만 객관적인 전력차를 뒤집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패배가 단 1회뿐이고 전적은 너무나 압도적이다. 오사수나 승리에 높은 배당이 걸린 이유가 있다. 터지기 힘들다는 뜻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바르셀로나 대 라요 바이카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는 최근 사비 감독의 거취에 대해 다시 한번 기사들이 나오며 팀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다.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기회를 잡은 쿠바르시와 포르트, 페르민의 경기력은 가히 경이로운 모습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두 줄 수비팀을 워낙 잘 잡아왔던지라 라요와의 홈 경기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라요는 직전 그라나다오의 경기에서 트레호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10명의 선수단이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승리를 거뒀다. 잔류가 거의 확정에 임박했기에 선수단의 어깨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팔라혼과 르젠의 경기력은 출중했으나 주 득점원을 담당해야 할 카메요의 침묵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반전을 기대하기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바르샤가 뒤숭숭하다고 하지만 결국엔 바르셀로나다. 새로운 자원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는데 기존에 이탈했던 자원들도 대부분 돌아와 경쟁 구도를 만든 상황이다. 또한 선수비 팀들을 무너뜨릴 만한 테크니션도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상대 전적이 지나치게 기이한데 라요에게 약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변수는 그것뿐이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아레알은 지난 원정 경기에서 지로나를 잡고 승점 3점을 추가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진 못했는데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컸고 알비올과 에릭 바이 등 베테랑 수비수들이 경기력 기복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유럽 대항전 출전이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기에 동기부여는 떨어질 수 있지만 홈에서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좋은 시즌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라리가 우승을 확정한 상황이다. 그리고 챔스 경기 이후 주전을 대거 제외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선수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윙어로 나서는 디아스가 좋은 득점력을 보이며 공격을 이끌고 있고 가르시아와 세바요스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번 경기도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피치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아레알은 사실상 유럽 대항전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실제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시즌 막판이긴 하다. 그러나 마지막 홈 경기기에 홈팬들을 위해서라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무리 로테이션을 가동하더라도 디아스와 가르시아, 세바요스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서며 비아레알 수비를 공략할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로 AS 로마 대 제노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격에서는 나름 꾸준하게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피지컬이 좋아 간결하게 가도 박스 안에서의 기회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팀이다. 게다가 미드필더진의 공 소유와 압박도 데로시 체제에서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다. 지공과 속공에서 모두 괜찮은 능력치를 선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어서 제노아는 나름 중위권 팀들 중에서는 중원이 탄탄한 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제나오가 최근 피오렌티나와 라치오, 밀란 등 체급에서 밀리는 팀들을 상대로 다소 부진한 흐름을 타고 있다. 밀란의 전방 압박을 뚫어내는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피지컬과 중원에서의 점유율로 박스 안에서의 타격이 좋은 로마다. 물론 제노아도 강팀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은 기록하는 모습이지만 전력에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기에 홈에 이점을 챙길 수 있고 전력의 우위도 가지고 있는 로마가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일방적인 경기 양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S 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메스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위로 올라가기에는 골득실 차이가 매우 심하다. 결국 16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현재 순위를 사수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기에서 저도 7점 차이가 나는 골득실에서 역전되지만 않는다면 메스가 다이렉트 강등이 되지는 않는다. 결국
파리를 상대로는 무조건 잠그기가 우선인 상황이다. 이어서 파리의 경우는 메스가 올라오지 않고 잠그는 상황이라면 장단을 맞추어 줄 것으로 보인다. 리그 우승도 확정한 상황이고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유로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다 부상당할 이유도 없는 상태다. 애초에 지난 니스전에서도 음바페와 덴벨레를 선발해서 빼는 등 파리 내부에서도 시즌을 마무리 짓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도 하다. 여전히 파리가 체급으로 눌러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메스가 죽기 살기로 파리의 공세를 막기 위해 잠그는 운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상황에서 우승까지 확정한 파리가 굳이 무리한 공세로 나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음바페와 덴벨리의 부상 소식도 있는 상태기에 서로 힘을 빼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추천합니다.